전북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25명, 제약업체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북 지역 예방접종은 전주와 정읍, 군산과 남원 등 4개의 시에서 진행합니다. 김제시 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전장을 낸 후보 4명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인 미얀마인에 대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유혈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북 지역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전북 지역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곳은 전주와 정읍, 군산과 남원 등 4곳입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만 7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접종 첫날 마감 시간까지 예방접종 이상 증상으로 신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14개 시군 예방접종센터에서 19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인 요양병원 등 1차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0시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73%인 4만 2천여 명이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의 새로운 권고 사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백신 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백신을 맞은 대상자 가운데 이상 증상이 있는 직장인이 부담 없이 쉴 수 있게 만든 것이 백신 휴가입니다.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상 반응은 접종 후 10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 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전북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2명이, 이달 1일에는 오후 6시 현재 4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분류됐는데요. 전주와 임실에 사는 자매들의 만남으로 인해 전주 2명, 임실 4명 등 6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전주 미나리광 공동작업과 관련해서는 전주에 사는 캄보디아인 1명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주 시내 목욕탕과 관련해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3명이 됐습니다. 또 농기계 업체 관계자들의 노래방 방문과 완주군 제약업체와 관련해 각각 2명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노래방 관련은 25명, 제약업체 관련은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인 미얀마인에 대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과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가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93곳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유혈 진압을 규탄하며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 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전장을 낸 후보들은 어떤 공약으로 표심을 얻으려고 할까요? 네, 저희 전북방송을 통해 밝힌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제시 나선거구인 용지와 백구,
긍구면, 검산동 유권자 2만 1천여 명은 시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나선거구는 전 김제시 의장의 사퇴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를 앞둔 지역입니다. 임기가 1년 남짓인 이번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어떤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할까? 무소속 최훈 후보는 경제와 복지 전문가를 자처합니다. 환경 지킴이, 해피버스 승강장, 어울림 쉼터 등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 어르신들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김제시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 등 자신을 시민 운동가로 소개하는 문병선 후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제시 행정과 의회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무소속 김성배 후보는 이미 시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백구정 부근에 우수 농산물 명품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가축 축산시설 설비를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로스쿨 출신인 김승일 후보는 법률 전문가를 자처합니다. 서울 건국대 법학과와 원광대 로스쿨에서 배운 법지식으로 시민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례 제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의 면면은 전북방송 프로그램 헬로 이슈 토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김승일 후보는 불참 의사를 밝히고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소 가운데 한 곳인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인데요. 다음 주 7일 본투표에 앞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 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들이 특정 당 소속 이장들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김성배, 문병선, 최훈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주로 현직 이장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협의회와 김제지역위원회 핵심 당직자들이 지난달 27일 모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선거 대책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에 2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남원시는 제조업체 아시아와 경원 쇼트기계 등 4개 업체가 남원 일반산업단지 8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생산시설이 모두 조성되면 일자리 1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들은 저렴한 땅값과 편리한 교통망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남원의 일반 산업단지에 이제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4개 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우선 이 기업들이 남원에 와서 아주 활발한 그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시켜서 남원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서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남원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은 사업비 18억여 원을 들여 옛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남원시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한 곳에 어우러진 종합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이 들어서면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북 지역의 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권 군수는 1일 부안군 보건소를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권 군수는 백신에 대한 군민의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LH 관계자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은 1일 LH 전북본부 관계자 이모 씨를 소환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LH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지역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수사팀 14명을 투입해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주요 보직을 제한하거나 근무 성적 감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김제시 의회에서 제명된 여성 의원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여성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여성 의원이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의회에는 등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이 오는 6월이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의 전북도가 건의한 대상 사업은 6개 사업의 연장 639km, 사업비만 14조 6,693억 원입니다. 전주 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새만금 목포 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입니다. 다만 전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면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남북 관계시군 5곳은 공동 건의한 새만금 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만이 최근 논의가 진척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대상에 포함된 20개 구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검토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시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부안 고창의 수건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 확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철도의 경우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 물류 교류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간 지역 화합까지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요 도로 건설이 예타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 향후 국가 예산 확보 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망 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교통 오지 전국에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의 자생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단체장 중 처음으로 권익현 부안군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만 7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감염 확산세가 아직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지역 감염 확산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린 상황인데요. 적극적인 방역 협조 당부드립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